자, 이종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만에 77 2시 49분이면은 아마 3시 15분 그죠? 동시호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러분한테 실시간으로 영상이 들어갈 텐데, 물론 뭐 그 전에 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의도와 목적을 잘 파악하면 만기 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간 데이터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영상 뜬 거하고 이제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도움 받길 바란다 라는 얘기하고, 요새 대표님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을 주지 않습니까? 유튜브 사람들 얘기했지. 나가 만약에 유튜버면 여러분들 아마 팔자 고칠 거려. 근데 나는 회비를 받는 증권 전문가가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야간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좌를 하거나 뭐 그죠? 아니면은 회원 방송이 바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진국의 영상을 줄 수는 없어요. 대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회원 가입하면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뭐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런 영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다음 주 아니지 7월 12, 13일쯤 가면은 이제 회원 가입하라는 얘기 오지게 하겠죠. 근데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은 얘기 해주는 거고, 어차피 7월 만기가 지난 다음에는 7월 13일부터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잘 참고하고, 이 7월 13일 때부터 펼쳐질 새로운 시장의 어떤 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이번 주 만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좀 거시기 할 겁니다. 요 만기까지의 어떤 시장 대응을 좀 잘 해라 라는 의미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영상을 줬던 대본들, 여기 나스닥 시장, 사실 이종복이는 나스닥 시장이 먼저 흘렀다가 올라가도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뒷골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만,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는 그 내용 뭐죠 여러분? 펀더멘탈, 그죠? 펀더멘탈을 보면 뒷골 잡을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목표치 분석 다 해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N장의 목표치까지 올라와 버린 건데, 나스닥 시장이 N자형의 목표치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6월 30일 때, 여러분 내가 6월 28일하고 29일 날도 야간 강연 방송했죠. 여기가 2020년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얘기를 해줬던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준 거는 나스닥이 아니고 중국이었습니다. 네, 좀 이따 영상 틀어줄게요. 근데 그 중국 시장이 설마 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줬던 이 영상 속에 이종복이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얘기할 때 중국 시장도 코멘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표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 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처음으로 항생하고, 지금도 보면은 FTSE 차이나 A50 중국 시장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장도 처음 보고 있을 거야. 중국이 1%가 올라가는데 항생이 100포인트. 이건 그냥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얘기했으니까 그냥 계속 퍼센테이지로 갑시다. 중국이 1.2%가 급등을 하는데 항생이 0.5%가 조정받는 경우도 되게 극히 무지하게 드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과 홍콩 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 인권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오지게 싸웠죠. 그리고 홍콩 쪽이 중국 쪽에 그죠? 이런 거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위기는 올라갈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USA가 중국이 홍콩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USA가 중국을 공격하면 무역전쟁이 확전될 수 있는 우려감을 시장에 풍겼어요. 주식시장에는. 그지? 근데 그런 어떤 어지러운 뉴스가 나오는데도
주식시장이 왜 올라가지? 여기서 내가 그 얘기했던 거 한 수만 얘기하겠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토요일날 영상이 올라간 거에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나스닥 시장의 강세만 이런 걸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어제 지표가 이게 여러분 어제 중국 ISM 제조업 PMI입니다. 57이 나왔습니다. 이걸 얼만큼 사람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7이 나왔어요. 57은 미국 시장이 경제가 호황일 때도 57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요 땡땡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57 나왔다고 숫자를 줬어요. 그죠? 해외 시장이 강한 어떤 요인들을 그냥 약간 서술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못 올라가지? 그죠? 이게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조하는 이제 서서히 디커플링이 되는 어떤 흐름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주식시장이 이제 디커플링이 될 수 있는 어떤 증상이 나오고 있다. 그죠? 요 팁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고, 이렇게 디커플링 시장이 나올 때는 목표치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말에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줬지만은 오늘 보면 종목들이 과거에는 예전에는 종목들이 한쪽 섹터가 움직이고 같이 움직일 때는 모조리 움직이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LG전자 SDI 강세. 근데 LG전자의 강세 이유도 여러분들 그 기사를 읽어보거나 이유를 알면 우스울 건데, 지금 팩트는 그게 맞아요. 여러분, 팩트야. 팩트는 팩트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하고 이제 인도하고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도가 중국이 인도 쪽에 갖다 파는 물건과 그런 것들은 어마무시하게 많고, 삼성전자 핸드폰은 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산 제품은 몇십만 원이 안 하잖아요. 그죠? 싸구려. 근데 이제 인도가 중국 물건을 안 쓴다. 우리가 일본 물건 안 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IT 소부장이 초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의 지금 현재 기술력 상태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가 만드는 핸드폰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인도가 중국 물건 안 쓰고 싼 중국 물건 안 쓰고 그나마 싼 LG전자 물건을 많이 쓰고 뭐 해서 이제 LG전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그죠? 시세가 좀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죠. 자, 넘어가고 보면은 IT 제외하면 여기도 보면 LG화학은 2%, 이노베이션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5G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솔리드하고 다산 네트워크가 유독 강하고 RFHIC가 강합니다. 이들은 강한데 그동안 주식시장을 리드했던 5G를 리드했던 서진 시스템은 조금 눌리죠? 요런 것들. 여러분 그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2차 전기차 섹터도 LNF는 급등하는데 다른 쪽은 좀 거시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신흥 SEC. 나는 전주 EC야. 여러분. EC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게 맞나? EC의 종류가 전주 EC, 그죠? 경원 EC, 경주 EC,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신흥 SEC도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올라가는 건지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오늘 장중에 방송할 때 빵 터진 얘기인데 신흥 SEC. 나는 전주 EC. 예. 어쨌든 간에 종목들이 예전에는 움직일 때 같이 쫙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IT도 하나머티리얼은 급등하는데 나머지는 삐리비리하고 제약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결제주들도 보시면은 사이버 결제 8%인데 그 밑으로는 탄력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신풍제약 급등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 장중에 떴어야 되는데 우정바이오가 10,000원 넘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유튜브에 우정바이오 7,600원 할 때
그러니까 우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내 회원들 이번에 우정바이오에서 대박 났을 것이다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알겠죠 여러분? 유틸릭스도 한번 나왔고요 여러분. 그죠? 시세판을 보면은 아까 이종복이가 얘기한 대로 과거 같았으면은 모조리 쫙 움직였을 텐데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요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요점입니다. 자, 카트 시키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내일 모레가 만기일이고 이 수급 구조를 보면은 오늘 수급 구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수급 구조가 좋지가 않아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SA에서 돈을 오지게 풀어제껴 가지고 환율이 급격하게 급변동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아랫 방향을 보면서 뒷골 잡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주식시장이 세게 빠지려면 환율이 급등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래야만 주식시장이 세게 빠지는데 어쨌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예전에는 막 100씩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빠져봤자 한 2, 30 정도 빠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경계 사인을 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건 경계 사인 뭐냐면은 자 보세요. 지수 선물을 279.85에서 그죠? 3.5가 올라가고 3이 올라가고 4를 올릴 때 외국인들은 3천억 샀고 1천억 밖에 안 샀습니다. 보이죠? 여러분. 이네들이 지수가 10p 가까이가 올라갈 때 4천억 정도밖에 선물을 안 샀거든요. 근데 지수가 10p가 올랐는데 지금 이들은 4천억의 선물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 3p밖에 안 빠집니다. 왜 이게 무서운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이해를 하느냐가 이게 아마 이거는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식 투자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종복이가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연초부터 하면은 여기 보다 보면은 한 1조 이상을 사고 있었죠. 이쪽을 보면 그죠? 1조 이상을 사다가 지금 25조를 파는 거니까 주식 매도가 26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26조를 팔았고 선물은 그동안에 한 3조 이상을 샀었는데 이게 만약에 얘들이 선물을 매도를 해버린다면은 외국인들은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파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만약에 중국 시장이 무너지고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뭘 봐야 되느냐면 환율의 급변동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만약에 한 번에 몰릴 때는 조정이 조금 세게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세 가지가 한 번에 몰리지 않으면 노프라브럼이고 2008년도 금융위기 2009년도 그 저기로 넘어갈 때도 외국인들이 이런 걸 다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아니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장을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지 될 점을 알려주는 전문가야. 내가 얘기했죠. 나는 유튜버가 아니고 증권 전문가야. 나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내 월급이 늘어나는 사람이라고. 그죠?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고 내 월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 계좌가 늘어나야 내 월급이 늘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종복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깨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깨지는지를 알고 우리가 스포츠로 얘기할 때 유도를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유도를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낙법을 먼저 배웁니다.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운단 말이야. 그래야 안 다쳐. 알겠어요? 태권도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새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본 자세 확립이요. 뭐든지 주식도 마찬가지야. 여기 동학개미들 잘 들어라.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주식도 마찬가지. 위험이 발생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위험은 내가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이다. 이걸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바닥으로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유들은 그게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면 돈을 버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만 재수가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고. 그냥 조금의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들은 아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작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 때는 재수가 좋아서 벌고 그냥 정상적으로 변동성이 조금만 생겨도 계좌가 아작이 나니까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마인드가 다르죠? 이종복은 이런 마인드부터 다른 사람이야. 여기 유튜브 사람들 이걸 꼭 명심하라고. 그러니까 이종복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지 않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공격적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떼돈을 벌고 내가 10년을 이 바닥을 호령했던 거예요. 그 노하우를 지금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카트 여기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올 때도 여러분 외국인들이 오지게 팔았어요. 그리고 얘들은 선물 갖고 장난쳤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다가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팔 때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 그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여러분. 그 뒤에 주식을 무지막지하게 사면서, 그죠? 주식을 무지막지하게 사면서 선물을 무지막지하게 사면서 지수를 급반등을 시켜놓고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면서 선물은 팔아 제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해지를 걸어놓은 거거든.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정말 독사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유튜브 사람들 이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이란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참고를 하면서 주식시장 대응을 하고 지금은 2007년도와 같은 그런 흐름. 여러분. 자 봅시다. 2007년도에도 얘네들 보면 주식과 선물을 오지게 팔았는데 주식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주면서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변동성을 주면서 고점으로 올라갔어요. 왜 내가 이 얘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안 돼. 저때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중국 시장. 여러분. 저때는 중국 시장이 폭등을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의 6, 7천대까지 폭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미국 시장이 폭락으로만 안 오면 중국 시장이라도 움직임이 좋고 그러면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든지 시세는 나온다는 거지. 유튜브 사람들 좀 교통정리가 됩니까? 동시에 깨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프라브럼인데 동시에 깨지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종목들이야 뭐 얘기 안 해도 뻔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충분히 조정을 받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건 내가 일종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서진 시스템이 이제 그죠? 31,000원대 쪽으로 이쪽으로 밀려 내려온다면 이제 여기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사도 되는데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조금 관망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 여러분. 그런 정도 팁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그리고 수익 안 나면 무조건 나한테 오면 돼. 자, 봐봐. 이제 다우데이터 올라가죠, 여러분? 그죠? 기똥차게 올라가죠. 이거 왜 올라가? 여러분. 주식 시장이 최근에 10피가 올라갈 때 얘는 옆으로 겼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주말에 올려준 영상과 그래서 이어지는 거야. 그죠? 주식 시장이 10피가 올라갈 때 옆으로 기더니 주식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이제서 올라가는. 이걸 우리가 순환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서진 시스템도 떠 있을 때 매수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밀렸을 때 그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요 정도만 얘기를 하면 벌써 거의 18분에서 20분 가까이 지났네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나한테 회원가입하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내가 여러분들 7월 12, 13일날 야간 강연방송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할인 이벤트 없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냥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6월 28하고 29일날 야간 강연방송에서 회원들한테 공부시켜줬던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다 보면은 내가 그날 여러분들한테 이거 줄 때 여기 보면은 추세상의 반등 반락구분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다 보면 여기 있었죠.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냐면 중국 시장 이종복이는 분석을 다 끝내줬었어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나간 거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해외 선물하면서 아작 난 사람들, 내가 얘기했지. 그냥 나한테 회원가입했으면 여러분들은 아작 죽어도 안 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급등했지 않습니까? 아마 야간 방송을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내가 야간 방송을 하면 나는 무조건 나스닥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 야간 방송, 그러니까 6월 28, 29일 야간 방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 28, 29일 야간 방송은 중국 시장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영상을 틀어주는 거야, 여러분. 들어보시고, 와, 저 사람한테 진짜 가야 돈을 버는구나, 그걸 이제 알았냐? 를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종복 회원들은 현금이 있었고 교체 매매를 잘했으면 초대박. 교체 매매를 설령 못했어도 시장을 능가를 하면 능가를 했지 소외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이번 주에, 지난주에 추천했던 주식들과 이번 주에 추천해서 돈 번 주식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매도 종목 나올 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 한번 내가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법서부터 지난 야간 강연 방송 한 걸 틀어드릴 테니까, 와, 저 사람 야간 강연 방송 수준이 저 정도구나, 이걸 느끼시고, 돈이 조금 부족하시면 7월 12, 13일 날 오시고, 여유가 좀 있으시면 회원가입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세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앤드 이종복의 영상을 자주 보는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만기 끝나면 포트폴리오 정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수가 270 초반으로 조정을 받아줬다면 진짜 오지게 진짜 떼돈을 벌어줬을 텐데 좀 아쉽지만, 그죠? 뭐 언젠가는 또 좋은 기회 오겠죠? 그 좋은 기회 오면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그때 적극적으로. 자, 지금은 이제 야간 방송에서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법서부터 한 일주일 전에 공부시켜줬던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시장과 얼마나 기똥차게 맞는지 요걸 틀어드릴 테니까, 이게 20분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자, 한번 들어줘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중국 시장하고 환율 얘기로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전고점을 못 넘어가지? 그리고 다시 이 중기적으로 이어진 이 추세 저점이고, 이 추세의 저점이 여기서 깨지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저점이 깨지면 또 하락장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알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중국 시장을 보면 얘들이 여기도 저점을 깼지.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저점을 깼지.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못 넘어갔지. 그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도 하락장의 연속인데, 아까 얘기해 준 거, 이 하락 추세를 벗겼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하락 추세를 벗겼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최소 박스권이거나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지. 그죠? 이걸 넘었지. 여기서 이걸 넘었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만약에 한 번 더 올라서 이걸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진바닥이 되는겨.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넘어도 반드시 이 고점을 넘어야 돼.
자, 이제 이걸 확대해서 중국 시장이 다음 주 이후에 7월 만기 때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 고점만 넘어가주면, 이 고점만 넘어가지고 그 뒤에 이 60일선을 안 깨면 중국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나스닥도 덜 위험하고, 아시겠어요? 나스닥도 덜 위험하고 우리나라도 덜 위험해. 자, 시간 관계상 그죠? 같이. 그래서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나스닥 오지게 매도 친 사람들, 이런 걸 알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오지게 매도를 안 쳤겠죠. 중국 시장이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나스닥 시장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조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근데 나는 매수 추천은 안 하는 전문가라고 하니까 매수하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최소한 아작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계속 틀어줘 볼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이 되게 완만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대로 이 없어진다. 근데 중국이 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중국 시장이 이 저점을 깨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와, 이 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와, 아까 얘기해줬던 이 추세, 최근에 이어졌던 이 추세와 60일선이요. 이해가 되지?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딱 이것만 알아두라고. 중국이 요 고점을 넘으면 위험한 장이 없어진다. 여러분, 요렇게 되게 간단하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환율 얘기 좀 해줘 볼게요. 얘기하고 그리고 풀 스토리를 알려. 대략적이 급등하지 밖에 안 올랐어. 10원 막 20원 막 매일같이 막 이렇게 막 13원 12원 막 17원 이렇게 무식하게 올라가거든, 환율이 올라갈 때. 근데 그때는 종합이 100이 빠지는데 희한하게 환율이 급등하지 않더라고. 그러더니 다음날 100이 올라간 거야.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종합이 100이 빠질 때 환율이 12원밖에 안 올라가더니 종합이 100이 올라가는데도 환율이 또 10원이 안 빠져. 이게 지금 되게 변수라고. 이게 되게 변수라고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원래 장이 무섭게 빠질 것 같을 때는 환율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 여기 지금 보면 3월 초에 우리나라 지수가 시작한 시점이 1200원입니다. 여기 3월 초를 얘기하는겨. 1200원을 준 게 3월 12일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 날. 3월 12일 종합이 3월 12일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 날이 요 위치거든. 여기 3월 9일 3월 12일이면 여기네. 그지? 여기 만기구나. 여기가 더 중요한 거야, 여기가. 3월 9일 월요일. 3월 9일 월요일 날, 3월 9일 월요일 날 종가가 1204 보이나? 보입니까? 3월 9일 월요일 날 환율이 1204지. 지금 환율을 놓고 보면, 지금 환율 지수대로 놓고 보면, 지난 코로나 때 위기에서 장이 급락할 때 환율의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종합은 선물은 265 정도. 여러분 단순히 환율 밴드로만 놓고 보면 265에서 260 부근에 와 있어야 돼. 환율만 단순 평균하는 거야. 근데 왜 여기까지 안 내려온 거냐? 이유가 뭐야? 아까 얘기한 거.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어버렸잖아, 그지? 그죠? 그리고 미국이 돈을 더 풀잖아, 그지? 그럼 미국이 돈을 더 풀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해지겠지. 미국이 금리를 제로로 내려왔고 돈을 더 풀어버린다니까 달러 가치가 그래도 좀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거에 대한 메리트로 환율이 1200원 초반을 유지한다라고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아다리는 맞아.
근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미국 지수가 무너지면 결국 환율은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다시 환율이 122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장이 무너질 거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야. 이해가 돼요? 환율이 1220대로 간다면 종합은 260대로 오는 거야. 100% 260대로 와. 알겠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1220대로 넘어가면 종합은 다시 270이 깨져가지고 260대로 올 거라는 걸 꼭 기억해.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가지, 환율이 이 고점 돌파를 못하고 1215원 정도 나오네, 그지? 환율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1180이 깨진다. 그러면 아무리 불안한 뉴스가 나오고 아무리 시장이 위태위태해 보여도 지수 하락하거나 급락할 일이 없으니까 주식 비중을 확 늘려도 돼. 자, 더 이상은 시간 관계상 안 되겠다. 벌써 20분이에요, 여러분. 죽여주죠?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가 왜 이 종목이고 천하를 호령했는지 좀 알겠습니까? 이 얘기가 지금 얘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얘기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국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밴드, 그 다음에 주도주의 흐름, 그 다음에 수급, 거기에 이 종목에는 옵션의 가격 분석도 있죠. 포지션 분석도 있고, 거기에 환율까지. 그래서 한쪽으로 아작이 안 나는 거야. 파생하는 사람들. 알겠어요?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해주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차트가 예쁜 주식을 추천했더니 저렇게 초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내가 시간이 되면 종목 얘기나 그 근거 영상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하나머티리얼이 이번에 추천주, 넘버1 추천주입니다. 초대박, 여러분. 그 다음에 화이브지 쪽에서는 서진 시스템 다음에 솔리드, 그 다음에 다산네트워크. 얘네들 다 오늘 다산네트워크 고점 한번 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기차 섹터에서는 사마콘덴서. 이거는 조금 여력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약주 섹터나 이쪽, 그 다음에 기타 IT 섹터, 여러분들 뭐 원익 QNC도 내가 엊그저께 영상 뜰 때 얘기했던 거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웬만큼 손실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준 영상을 한번 잘 가슴 깊이 참고해 보시고, 와, 저 사람이 저래서 천하를 호령했구나 정도 느끼시고, 종목은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산병급으로 올라간 주식은 지금 사시면 거의 물립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 올라간 주식을 해야 돼. 안 올라간 주식 순환매. 어디에서? 그쪽 섹터에서.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쪽 섹터에서. 요 정도의 팁을 주고, 어쨌든 이번 주도 대박이야, 여러분.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기 지수 밴드는 좀 더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미국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미국이 하락하고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을 때 282짜리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미국이 안 무너진다, 또 살아난다, 오뚜기처럼. 그러면은 290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을 또 하이라이트로 편집해야 되겠다. 자, 일단 요걸로 마무리 할게요.